이제 월가의 대형 은행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JP모건이 S&P 500 연말 목표치 4,200으로 가장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종가 5,473에서 무려 23%나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에 JP모건의 예상대로 S&P 500 지수가 4,200까지 하락한다면 2022년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약세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때를 또다시 저가 매수 기회로 삼고 2022년도보다도 더욱 잘 이겨낼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도 미국 증시의 강세장 지속을 놓고 일부에서 거품 가능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어제 보도도 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시장의 공포지수가 이례적으로 낮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 과거 사례로 볼 때 이런 상황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강세장이 소수의 대형 기술주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점은 증시의 취약성을 키우고 있고 최근에 시장 거래량이 줄어든 점도 우려를 부르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형 기술주들 봅니다. 7개를 종목을 지칭하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중에서 의외로 엔비디아만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중국의 상하이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험 가동 승인이 났다는 소식에 5% 넘게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9.43달러 넘어서 187.44달러로 뛰어 올랐습니다. 애플은 상승 흐름을 다시 또 되찾아서 1.97% 오른 216.67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3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는 1.31% 상승한 448.3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는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조 3,324억 달러, 2위는 애플 3조 3,224억 달러, 1위와 2위가 100억 달러 차이입니다.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죠? 3위는 오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상승했는데 오늘 엔비디아만 떨어졌어요. 오늘 1, 2위 종목들은 올랐는데 엔비디아만 하락을 해서 3조 2,221억 달러 기록 중입니다. 2위 애플과 약 1,000억 달러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투자자 웨드부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모델 코파일럿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애저가 수익 창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아웃퍼폼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500달러에서 5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 448달러. 알파벳 0.25% 오르고 아마존도 0.22% 상승, 메타 플랫폼도 0.49% 모두들 올랐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는 오르내림을 반복한 끝에 0.66% 하락한 131.0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기술기업에 투자하는 대표 ETF예요. SPDR 셀렉트 섹터 펀드 종목 코드가 XLK. 이 종목은 2020년 제가 유튜브 시작하면서 기술 종목 ETF를 소개를 했던 XLK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정기 자산 재배분, 리밸런싱이죠. 정기 리밸런싱으로 엔비디아 투자 비중을 종전의 6%에서 21%로 상향 조정한다는 소식이 장 초반에 엔비디아 주가를 끌어올렸었습니다. XLK ETF의 총 운영 자산이 현재 100조 원 직전 98조 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보면 자산 재배분 과정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대규모 매수 주문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었습니다. XLK ETF는 2020년 제가 유튜브 시작 때부터 기술주 ETF로 소개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주의 대표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죠. 5년간의 수익률 비교를 해보면 XLK 195% 상승, 거의 3배죠. QQQ 157% 상승. XLK는 기술주인데 S&P 500이 있는 기술주 지수를 추종해요. QQQ는 나스닥 100 아시다시피 추종을 하죠. XLK는 그동안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22%씩 약 45% 비중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약 11%. 그런데 이 엔비디아가 그동안 6%에서 21%로 비중을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QQQ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가지 비중이 약 8%대로 비슷한 비중이에요. 그런데 5년 동안은 QQQ보다 XLK가 더 수익률이 높았지만 1999년부터 수익률을 처음부터 비교를 해보면 QQQ가 약 1.44배 정도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 대만의 TSMC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3%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9천억 달러 돌파했습니다. 오늘 2.74 급등한 177.24달러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이 9,192억 달러로 집계돼서 시총 9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TSMC의 시총이 9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최근 월가의 인공지능 랠리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는 반도체 설계만 하고 있고 제작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TSMC에서 하기 때문에 최근에 TSMC도 연일 랠리 중에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TSMC 벌써 75%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총 1조 달러 돌파 시간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한 기업 엔비디아뿐입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이제 TSMC가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반도체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리고 12일 마감 뒤 깜짝 실적 발표와 함께 10대1 주식 분할을 결정을 했던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이 가파른 질주를 지속합니다. 계속 사상 최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5.41% 급등했습니다. 1828.87달러 7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올해 들어서 TSMC를 바짝 따라붙은 69%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기업 시총 순위는 엔비디아가 3조 2200억 달러 1위, TSMC 9192억 달러 2위, 미국의 브로드컴이 8513억 달러 3위입니다. 오늘 브로드컴은 2년여 만에 세계적인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시가총액도 제쳤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7주 연속 숨가쁜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조정이 조만간 임박할 수 있다는 우려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금융회사들은 미국 경제와 기업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해서 미국의 주가지수 전망을 속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세 종목이 가장 비중이 크죠. 비중이 20%가량이에요. S&P 500이 올해 15.5%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 세 종목들의 이 동일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지수 상승률은 3.5% 수준에 불과합니다. 최근 미국 증시는 대형 기술주와 나머지 종목들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